자, 이번 시간에는 뭐 해볼 거냐면, 리스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리스트 관련 함수를 배우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 관련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긴 했는데, 리스트에는 그거 말고도 리스트 관련 내장 함수들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장 함수인데, 자,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유용한 함수 모음이다. 자, 그래서 nums라 쓰고요.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그냥 꼬아서 해볼게요. 3, 2, 4, 5, 1, 7, 6, 8, 19.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 1부터 10까지를 제가 정렬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를 출력한 거거든요. print nums.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 코드를 nums를 정렬을 해달래요. 정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판 처음 보는 코드를 이걸 정렬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하지 않고도 원래 이제 보통 요거를 정렬을 하려면 뭐 이중반복문 써가지고 값을 비교하고 뭐 별 생쇼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리스트 같은 경우는 리스트 전용 함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 오름차순 정렬. 정렬입니다. 정렬. 자, 오름차순이라는 건 뭐예요?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정렬하는 건데 정렬 함수에는 뭐가 있냐면 so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ort 자체의 뜻이 뭐예요? 정렬이에요. 정렬. 그럼 nums라 쓰고 여기다가 sort 이렇게 쓰면 알아서 뭐가 되냐면 자, 얘가 정렬이 된 상태에서 출력이 됩니다. 보이죠?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녀석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뭐가 단점이 있냐면 자,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id 한 다음에 nums 이거는 이제 요 객체 nums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의 주소값을 출력하는 거죠. 근데 출력하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이 nums 그러니까 sort하고 난 num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해 볼 건데 요 녀석의 주소값이랑 요 녀석의 주소값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보이죠?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nums sort 했을 때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원본을 가지고 원본 리스트를 훼손한 거예요. 자, 근데 원본 리스트를 훼손해서 정렬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 풀 때는 사실 sort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럼 왜 원본을 훼손하면 안 되냐고 말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코드를 개발하는데 얘는 무조건 일관성 있는 데이터예요. 얘가 이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요거를 정렬해서 사용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 nums라는 거를 이렇게 sort 해가지고 정렬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원본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nums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nums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원본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도 정렬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관성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일관성. 뭔가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원본 리스트를 훼손해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단순한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실제 프로그래머스나 뭐 코드업이나 백준 들어가면 정렬하라는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 솔트 이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줄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근데 복잡하게 뭔가를 다뤄야 되고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이 솔트를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써야 되냐? 정렬 함수가 또 있어요. 바로 뭐냐면 sorted라는 게 있습니다. sorted. 자, sorted 한 다음에 소괄호 한 다음에 리스트를 넘기게끔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저는 nums를 여기다 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얘 때문에 원본이 훼손된 상태니까. 자,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여기다가 정렬 전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nums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nums 나오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렬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sorted nums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변수에다가 sorted nums라고 해서 정렬된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정렬된 그 리스트의 값을 그러니까 객체의 주소값을 여기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sorted nums를 출력하면 정렬 후 이렇게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실행했을 때 1부터 10까지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좋은 점은 뭐냐면, 자, sorted nums에 요 녀석이 정렬된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얘하고, 그 다음에 정렬 전에 요 녀석과는 주소값이 같다, 다를까?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르면 출력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모르면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실행해보면, 다른 주소값이 나온다. 보이죠? 60이고, 뭐 이런 식으로 뒤에만 보면 다르다. 그래서 다른 주소값이 나온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얘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지 않고 리스트에 얘는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얘는 리스트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게 되면 sorted 한 다음에 nums를 주게 되면 해당 녀석의 객체 주소값이 여기로 이제 할당이 되는데 근데 그 녀석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정렬한 다음에 그 정렬된 녀석을 여기다가 연결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sorted가 이제 작동되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리스트를 역순 정렬하는 거예요. 역순. 즉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sorted라는 걸 또 쓸 수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sorted는 리스트 말고도 또 하나를 인자값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리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 true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해당 요 리스트를 뭐 하냐면 역순으로 정렬을 시켜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리버스 sorted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쓴다고요? 리버스 to를 쓴다. 자, 그러면 정렬 후 요거 리버스 sorted nums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10부터 1까지 보이죠? 역순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나온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sorted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지 않고 리스트의 복사본을 만들어 정렬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쓸 수는 있는데 얘는 좋은 질문인데 여기 보시면 리버스 to를 안 하고 여기 이제 sorted 있죠? 얘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 리버스 false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써도 어차피 뭐다? 보이죠? 정렬되는 거. 그래서 리버스 false가 생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 위에 처음에 알려주셨던 네.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됩니다. 네, 얘는 정순만 됩니다. 그리고 원본 리스트를 훼손해서 정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리스트를 뒤집는 게 있어요. 리스트 좌우 반전시켜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렬이 아니에요. 이거 정렬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버스는 그냥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는 거. 그래서 리버스라는 함수가 있다. 근데 얘도 이제 단점이 뭐냐면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여 역순이 아니라 훼손하여 반전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5, 3, 2, 1, 그 다음에 뭐 4, 5, 4, 7,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썼어요. 그러면 정렬이 아니라 얘는 여러분들이 a.reverse 그다음에 소가로 붙이셔야 돼요. 함수니까. 프린트해서 리버스 사용 후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A 출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리버스 사용 전.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좌우 반전이라죠. 그러니까 7이 지금 앞에 왔죠. 그죠? 7, 4, 1, 2, 3, 5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정렬이 아니에요. 가끔씩 리버스가 강산이 정렬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솔트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지만 얘는 정렬이 아니라 그냥 리스트를 좌우 반전시켜주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개발에서는 잘 안 써요. 얘는 가끔씩 이제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좌우로 숫자를 반전시켜주세요 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이썬은 리버스 하나만 쓰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할 법인데 최소값 구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려면 만약에 내가 리스트 전용 함수를 안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10, 5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뭐라 쓸까? 3, 7, 그 다음에 30, 요 정도만 쓸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정도만 쓸 건데,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뭐예요?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예요. 야, 리스트에서 최대값 좀 구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리스트 개념을, 리스트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전용 함수를 배우기 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max num이라고 써볼게요. 최대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해당 변수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아무 값으로 초기화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이제 공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i는 0, while i는 len a라 써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rint a의 i번째. 자, 이거는 그냥 이제 리스트를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순회한 거죠. 순회. 그죠? 순회. 10부터 30까지 순회를 한 거죠. 자, 프린트해서 여기 fstring max num이라 써주고 마찬가지로 max num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여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지금 10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죠?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최대값 전용 메서드를 이제 내가 안 배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내가 차례대로 요 값이랑 여기 들어있는 값이랑 얘네들 간의 값을 다 하나씩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10인데, 얘가 10인데 50이랑 10이랑 비교해요. 그럼 50이랑 10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누가 커요? 50이 더 크죠? 그죠? 그럼 50이 더 크면 그 맥스 넘버에 50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맥스 넘버에 50이라는 값을 넣어준 상태에서 또 반복문이 계속 돌아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또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50과 5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50과 5를 비교했을 때 50보다 5가 더 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50이라는 값이 계속 맥스 넘버에 잔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잔류된 그 값이 50이랑 또 뭐가 비교되는 거예요? 100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럼 100이랑 비교했을 때 100이 더 크네? 그럼 맥스 넘버에 뭘 넣어준다? 100을 넣어준 거죠. 그게 바로 요런 코드입니다. 자, 만약에 A의 i번째가 max의 넘보다 크다. 그러면 max 넘에 뭘 넣어준다? A의 i번째. 이게 바로 방금 설명드린 그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냐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10이 들어오겠죠? 그죠? 10? 이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일부러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이 들어옵니다. 그럼 10이 처음에 이제 10은 뭐예요? 자, 얘가 10이 들어오죠. 0번째니까. 그러면 10은 10보다 크다. 당연히 거짓이니까 실행 안 될 테고, 조건문은. 그 다음에 이제 1번째니까 50이죠. 그럼 10이란 말이에요. 50은 10보다 크다. 크네? 그럼 참이니까 그때 이제 AI는 1번째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50이라는 값이 할당되는 거예요. 자, 50이라는 값이 할당되고 그 다음에 AI는 뭐예요? 두 번째니까 5죠. 그럼 5는 50보다 크다. 거짓이니까 당연히 얘는 실행 안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50으로 계속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100이 들어오겠죠? 그럼 100은 5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그럼 맥스 넘버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 넣어주는 거죠. 100.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런 방식으로 계속 어차피 체크해도 100보다 큰 건 없으니까 맥스 넘버는 뭘로 잔류해야 된다? 100으로 잔류가 돼서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10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여러분들 최소값 구해달래요.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안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값이나 일단 넣어주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반대로 써주면 돼요. 반대로 어떻게? 그냥 if a의 i번째 그 다음에 min 넘버 이게 끝이죠. 그 다음에 값을 넣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a의 i번째는 처음에 이제 뭐예요? 0번째니까 10이죠. 얘도 지금 10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 10은 10보다 뭐 작다. 당연히 거짓이니까 실행 안 될 테고 50은 그 다음에 이제 50은 10보다 작다. 거짓이니까 실행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요? 5가 들어오겠네요. 5는 10보다 작다. 참이네? 그러면 여기다 뭘 넣어준다? 5를 넣어주는 거예요. 5.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100은 당연히 거짓이 되고 3이 들어오겠죠? 그럼 3이 이제 뭐예요? 3은 5보다 뭐 작다. 당연히 참이네요. 그럼 여기 뭘 넣어준다? 3을 넣어주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거짓이니까 실행이 안 될 테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min 넘버라고 써서 min 넘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자, 3 나오죠. 그죠? 정확하게. 근데 굳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써도 그냥 else if 쓰면 됩니다. el if. 하나의 조건문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뭐예요?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에 뭐가 있냐면 max라는 함수가 있어요. 끝이에요. max 끝. 그 다음에 m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min 쓴 다음에 min 끝. 이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끝났죠. 그죠? 그럼 어때요? 이거 코드 쓰고 싶나요? 안 쓰고 싶죠. 여러분들은 이걸 쓰지 말라고 제가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를 몰랐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파이썬은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런 식으로 유용한 함수들이.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쓰면 여러분들이 최대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최소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제 리스트의 합을 구하는 거 해봅시다. 합 구하기. 합 구하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렬이, 이게 다 이렇게 돼 있구나. 요 1부터 10, 요거 써볼게요.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뭐예요? 55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55라는 값이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합으로 나와가지고 출력되면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함수를 안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썸을 담는 이제 s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순회를 해야지. len a 써주고, 그다음 프린트 a에 i번째 써준 다음에 i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건 단순히 뭐예요? 0부터 9번째까지 순회 출력한 거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담아주면 되겠죠. 어디다가? s는 s 플러스 a i번째. 끝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차례대로 이제 1 더해주고 1 더하기 2 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3 그 다음에 6 더하기 4 그죠? 이런 식으로 더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55가 나오죠. 그죠? 근데 얘 줄였으면 어떻게 줄였습니다? s 플러스는 i 이렇게 줄였습니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합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리스트는 합을 구하는 게 더 쉬워요. 그다음에 저는 RS라고 쓸게요. 자, 썸이에요. 끝. 썸이에요. 썸이 뭐예요? 합이죠. 그죠? 썸이 합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엑셀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썸이라는 말 지긋지긋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RS 하면 끝이죠. 나오죠. 굳이 반복문 돌릴 필요 있다 없다?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파이썬이 이미 이제 리스트에 유용하고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안 써도 여러분들이 뭐 합구해라 하면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